안녕하세요, 헬타시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저작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저작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화 그리고 영양소의 섭취입니다. 다시 한번 저작 과정을 잠깐 떠올려 보면 저작은 음식을 작은 입자로 분해하기 때문에 소화 효소가 작용할 수 있는 전체 음식물 표면적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음식물에서 방출되는 영양소가 우리 몸에 불완전하게 흡수될 뿐만 아니라 불량한 소화를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음식을 저작하지 않고 바로 삼켰을 때 대변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저작 없이 완전한 소화와 흡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예로 저작 활동에 의해 아몬드의 세포벽이 파괴되지 않는다면 아몬드에 있는 지질 일부는 전혀 몸에 흡수될 수 없다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저작 기능 감소를 유발하는 의치 착용자의 경우 단백질, 식이섬유 섭취량이 각각 15, 24%씩 감소했고 엽산, 키로틴, 철분도 20, 35, 27%씩 감소했습니다. 또한 이미 90년대부터 시작된 연구들을 통해서 저작 장애와 설사, 변비, 위염, 위궤양 등 소화 장애 사이의 연관성이 지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작 기능의 문제는 음식을 선택함에 있어서 제한을 유발하고 선호하는 음식 형태가 변하게 됩니다. 그 결과 특정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다양한 영양소 섭취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저작 활동은 식단에서 이용 가능한 영양소 흡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외에도 저작 활동은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면 중에 무의식적으로 일을 가는 것은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운전이나 공부 중에 졸린 경우 껌을 씹기도 합니다. 이러한 흔한 예시들은 저작이 학습이나 기억, 주의력과 같은 인지 기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1939년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은 저작 활동이 타이핑이나 숫자를 체크하는 간단한 인지과제 수행 능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연구 결과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규슈 보건복지대학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여성과 건강한 여성의 저작 능력을 비교했습니다. 치매가 있는 인지장애 노인들은 35개의 평가 목록 중에 50%의 음식만을 원활하게 씹을 수 있던 반면 건강한 대상자들은 77.6%의 음식물을 원활하게 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치매 대상자들은 치아수가 더 적었고 교합력, 교합 면적 등 저작 관련 점수들이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020년에 한국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비슷한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구강 건강이나 저작 기능은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당 연구에서는 학력이 중학교 미만인 대상자들만을 모집했습니다. 그 결과 저작 기능이 좋을수록 인지 기능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 아닌 저 멀리 스웨덴이나 스위스 연구팀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발견되었습니다. 77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치매 발병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사과와 같은 단단한 음식을 저작하는 것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 건강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저작에 어려움이 없다면 인지 장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 외의 연구들에서는 턱관절의 움직임과 저작 기능이 기억력, 언어 기능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노인에서만 이러한 저작 능력이 중요한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성인에서도 저작 능력이 감소되면 인지 처리 속도, 주의력,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작 능력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인지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에는 많은 기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활발한 저작 활동은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뇌로 올라가는 혈관들의 혈류 변화를 일으킵니다. 특히 단단한 음식을 씹을 때 혈류 변화를 통해서 뇌혈류가 증가하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뇌세포 활동을 촉진하고 산소 공급이나 포도당 전달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저작 중에 뇌 활성도를 관찰한 결과 기억과 관련이 있는 해마, 고차원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이마엽 앞 거칠 등 뇌의 다양한 부분에서 혈류와 활동성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외에도 뇌의 각성 수준을 높여 인지 처리 속도를 가속화하고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 섭취의 증가, 스트레스 및 통증 감소를 통해서도 인지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전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전과 관련해서 어린 아이들의 연구 결과를 주목해 볼 만합니다. 8세에서 9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껌을 씹게끔 하고 집중력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12분 동안은 껌을 씹지 않는 학생들의 집중력이 더 좋았으나 12분 이후에는 역전되어서 껌을 씹는 것과 같은 저작이 아이들의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자들은 껌을 씹는 초기에는 이중 작업으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혈류 증가와 같은 현상을 통해서 집중력이 더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작 자극은 어린이들의 중추신경계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유식 기간부터 효율적인 저작 기능이 발달하게 되면 해마신경 발생,
뇌의 신경 활동을 조절하여 인지 기능과 영양학적 이점 등을 포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들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2023년 최근 연구 한 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발표된 연구들을 종합하고 분석했습니다. 무려 약 5,0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저작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인지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무려 6.8배가 더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저작은 분명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 그림 하나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작 기능은 영양, 인지 기능과 관련이 있고 결국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도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겠지만 확실한 건 저작을 한다는 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턱관절, 건강한 저작 근육을 위해 앞으로도 헬타시스가 함께하겠습니다.